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지수가 작년 하반기에 유로존 리스크로 인하여 1700까지 무너지던 지수가 어느덧 이제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은 혹시 만회가 되셨는지요? 혹은 수익이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지금 이후부터 올해 증시 전망과 유망 업종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서는요, 2012년 증시 전망 및 유망 종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하게 될 텐데요. 먼저 순서는 작년 증시를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올해 증시 전망 및 주도 업종, 그리고 주도주가 될 만한 종목들을 소개하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작년 증시를 한번 살펴보죠. 작년 증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곳곳이 지뢰밭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시장이 우여곡절을 겪어도 2200선을 돌파하는 이런 강세장, 그러니까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2009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증시가 2011년 상반기까지 쭉 강세장의 흐름이 이어졌었는데, 이것이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로존 리스크, 재정 리스크에 대한 이런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8월 이후에 급락하는 이런 양상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세장 상반기에는 차화정이 랠리를 주도를 했는데요. 이 차화정 랠리가 상반기로 피날레를 치면서 끝나고 하반기는 급락장이 연출이 되었었는데, 이런 하락 요인들을 보면은 물론 이제 미국의 사상 초유의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악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아무도 이 부분은 예상치 못했던 악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재정 위기, 이런 유로존 재정 위기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상승장이 마감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고요. 거기에다가 작년 전체로 놓고 보면 연초부터 돌발 악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연초에 이집트를 비롯한 리비아를 비롯한 이런 중동의 민주화 항쟁, 그리고 또 2월에서 3월 초에 이어졌던 일본발 대지진, 원전 리스크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연말에 또 김정일 사망까지 사건이 터지는 이런 돌발 악재들이 지속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연초에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연말까지 혼조세를 보이면서 1800선에서 마감하는 이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차트상으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은 작년 초에 보시면은 연초에 2000포인트를 넘어서 강세장, 그러니까 9년도부터 이어졌던 강세장이 펼쳐졌었고요. 그러다가 2월달 중동의 민주화 항쟁,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 사고로 인해서 1900선까지 밀리는 이런 모습들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들을 극복하고 다시 2200을 뛰어넘는 강세장이 펼쳐졌었고요. 이 강세장이 펼쳐질 때에는 차화정이라는 주도주들의 랠리가 펼쳐졌죠. 그리고 이 자문형 랩 상품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이 차화정이라는 이 신조어까지 만들어내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그 뒤 4월 달에 고점을 기록하고 7월 정도까지는 시장이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2000포인트 정도를 지지선으로 해서 2200권에 지속적으로 상승을 시도하다가 8월 달에 급락을 맞게 되죠. 8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락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이뤄지면서 급락세가 나오고, 그 뒤 9월과 10월 유로존, 그리스가 위험하다. 그리스가 디폴트가 나게 되면 문제 국가들, 재정에 문제가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국가들이 같이 쓰러지면서 유로존이 붕괴가 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시장에 퍼지면서 1700이 깨지는 이런 흐름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뒤로 시장은 좀 급락에 따른 반등이 있었고요. 그리고 12월 달에 또 김정일 사망 사건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벌어지면서 결국 종가는
1800대로 마감하는, 그러니까 연초 대비는 한 11% 정도 하락한 채 장을 마감했고요. 고점 대비는 한 20%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작년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시장은 하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원래 이제 같은 뭐 어렵던 시장이라도 상반기에 어렵고 하반기에 좋으면은 그나마 심리적으로 또 위안이 되는데, 좋았다가 나쁘니까 더 어려웠던 한 해가 되었었죠. 그래서 많은 투자가들이 울었던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작년 증시를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올해는 어떨 것인가? 올해는 상당히 불안감을 안고 출발을 했죠. 유로존 재정 리스크가 아직 완화가 되지 않았다. 여전하다. 그리고 2월부터 4월까지 대규모 유로존 국채 만기가 있기 때문에 또 이 유로존 리스크가 여전히 시장을 지배하면서 시장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작년 하반기, 특히 연말 쪽에서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 지금은 1800대에서 출발했던 지수가 어느덧 지금 2000포인트까지 넘는 이런 반등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 전망은 어떨 것인가? 저는 올해 뭐 결론부터 얘기를 한다면은 올해는 상고하저일 것이다. 그러니까 상반기가 상당히 강하고 하반기는 이 강했던, 상반기에 강했던 증시가 하반기 때는 조정 쪽으로 가는 이런 양상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래서 상반기에는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우려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됐다. 이러기에는 아직까지 안 됐죠. 그리고 그 부분은 특히 유로존 리스크 부분, 재정 리스크는 완전히 해결되려면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적게는 3, 4년에서 많게는 뭐 5년에서 10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이 작업들인데요. 그것이 해결되고 나서 그 다음에 투자를 하겠다. 뭐 늦겠죠. 과거의 경험을 보면 알겠습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시장이 2000포인트, 2007년도에 2000포인트 있던 것이 9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부동산 거품으로 촉발이 되었죠. 그러면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그 거품 빠지기 전까지 회복이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 미국은 2007년 대비 부동산 시장이 30-40% 이상 다운이 되어 있는 마이너스 상태이죠.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은 어느덧 13,000까지 작년의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증시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위기가 완전히 해결된 뒤에는 먹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불안한 요인들은 지배를 하겠지만 그것이 약화되면서 작년에 한꺼번에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올해는 강세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상반기에는 강세장이 펼쳐지는데 하반기에는 글로벌적으로 대선 전국에 들어갑니다. 실질적으로 대선이 4분기 때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도 12월 달에 있고 중국이 10월 달, 뭐 미국도 12월 이런 식으로 해서 대선 전국으로 돌입하면서 그동안 상반기 때 많이 올랐던 이런 부분들이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하반기 쪽에서는 어느 정도 조정 국면에 돌입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강세장을 예견하는 세 가지 모멘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모멘텀은 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유동성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 확장 정책입니다. 정책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을 지금도 누르고 있는 유로존 리스크 완화. 이 세 가지가 올해 상반기 증시, 올해 시장을 강세로 이끄는 모멘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상 밴드, 지수 예상 밴드는 저점은 1900선으로 해서 고점은 2400선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단을 보면 한 500포인트 정도를 움직이는 올해 증시, 1년 동안의 증시 움직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멘텀들을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로 이제 유동성 부분인데 2014년 말까지 FOMC에서 미국에서 2014년 말까지 미국이 초저금리 상황을 연장을 하고 있다. 초저금리 상황을 지속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4년 말까지는 금리 안 올리겠다. 선언을 했죠. 이것을 14년 말까지 이렇게 선언했는데 내년 가서 올리다.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가 없겠죠. 미국이라는 그 FOMC 세계 최고의 이 금융 의사결정 기구 있는데 이런 상황을 본다고 하면 미국이 지금 0.5%의 금리 상황인데요. 이것이 초저금리 상황이 앞으로도 3년 정도
최소 3년 정도 지속이 된다고 보면 저금리 상황이 지속이다 보니까 돈들이 많이 풀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돈들이 많이 풀렸던 것이 작년에는 이 신용등급 하락이다, 또 유로존의 암울한 전망들, 앞이 안 보이는 상황들로 인해서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라든지 이런 안전자산 쪽으로 몰렸는데 유로존 리스크가 경감이 되면서 그리고 초저금리 상황이 3년 동안 이어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돈은 수익률을 쫓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위험자산 쪽으로 분산이 되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완화가 될 것이고요. 이 완화가 된다고 하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유로존 리스크 완화가 되면서 위험자산 쪽으로 일정 부분 옮겨갈 것입니다. 그 작업들이 올해 지금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 증시에도 1월에 6조가 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분명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해서 위험자산에 투자를 해나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유동성 장세가 펼쳐진다면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호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돈의 힘이 주식시장을 밀어올리는 이런 장사가 될 것이죠. 이런 현상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미국이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돈을 풀어댈 때 그 돈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이 빠르게 회복이 됐던 이런 선례들이 있죠. 그래서 900포인트를 찍었던 지수가 1200, 1400, 1500, 1700, 2000, 2200 이런 식으로 올라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이 앞으로도 반복이 될 것이다. 지금 반복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상승 모멘텀은요. 글로벌 경기 확장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이 올해 10월 달에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내수 진작 그리고 긴축 정책을 작년까지 꾸준히 펴오고 있는데 이것을 완화하겠다. 지준율을 인하하는 모습이 12월 달에 나왔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리고 내수 진작책을 피겠다. 이런 것들이 중국의 골자입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미국이 고용시장이 그런 정책들로 인해서 점점 고용시장이 회복되어 가고 있다. 실업률이 9%가 넘던 것이 8%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8% 초반으로. 이런 것을 볼 때에는 경기 활성화 대책이 올해 대선 정국과 맞물려서 집중적으로 쏟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증시의 상승 모멘텀을 제공을 하는 것이죠. 기대감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역시 중국이라든지 우리는 수출 국가죠. 그래서 해외 쪽에서 돈을 풀고 내수를 펼친다. 중국이 내수를 펼친다. 미국이 내수를 일자리를 창출한다. 사회 인프라를 늘린다. 이렇게 되면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로는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내 대선 전국, 글로벌 대선 전국도 국내 증시에는 플러스 영향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12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심성 정책이다 이런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형국인데요. 이런 것들도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것입니다. 향후에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과거에 이제 대선 있는 해에 주가의 움직임들을 보면은 대선 당 분기, 그러니까 이번 올해 같은 경우 4분기 때 많이 몰려있죠. 12월 달, 10월 달 이런 대선 당 분기에는 오히려 주가가 약세이지만 대선 전 2, 3분기 전에는 강한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더라. 이런 것들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통계를 적용을 해본다고 하면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대선 2, 3분기 전이라고 하면 바로 1분기, 2분기겠죠. 이때에 주식시장이 강한 상승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모멘텀을 본다고 하면 역시 유로존 리스크입니다. 이것은 이제 악재가 경감이 되면서 시장을 짓눌러 오던 악재가 경감이 되면서 호재로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요. 주식시장은 항상 공포와 이 환호가 교차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악재들을 반영을 하는데 과도하게 반영하고 호재도 마찬가지로 과도하게 반영하면서 거품이 일어나는 이런 움직임을 반복하게 되는데 작년에 이 유로존 리스크 그리스가 부도나면 이탈리아 스페인이 무너지고 이탈리아 스페인이 무너지면 독일 프랑스가 무너지면서 유로존이 무너진다. 이런 시나리오가 팽배했었죠. 지금
그런 시나리오가 아직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그런 시나리오 쪽으로 가고 있느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반대쪽으로 회복하는 시나리오로 가고 있더라. 그 부분은 지금 그리스 2차 구제금융안이 아직 완전히 집행이 된다 이렇게 결정은 나진 않았지만은 긴축안이 일단 그리스 의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리고 그리스 지도자들의 이제 합의가 그리스는 4월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그리스 4월 대선 주자들이 대선이 끝나고도 당선이 되면 긴축안 프로그램을 충실히 이행하겠다 이런 확약서를 제출을 한다고 하면 2차 금융 1,300억 유로가 집행이 될 것이고 그러면 그리스는 디폴트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작년 하반기에 이 유로존 리스크를 걱정했던 부분들이 대규모 위험 국가들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 피그스, 또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 국가들의 대규모 국채 만기가 2월에서 4월에 집중돼 있다. 그래서 금융시장을 교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요. 최근에 문제 국가들 이탈리아 특히 국채 발행 금리를 상황을 본다고 하면 3년 만기 국채 발행 금리가 이번 최근에 발행했던 것이 지난번에 발행했을 때는 4.83%대로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3.41%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 국채 발행 금리가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있고 이탈리아의 경제에 대해서 과거보다 더 신뢰를 하고 있다는 모습이거든요. 즉 유로존 리스크가 완화가 되어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뿐만이 아닙니다. 스페인도 속속 금리 발행에 성공하고 있고 우량 국가인 프랑스라든지 벨기에 역시 금리가 과거 9월, 10월 그리고 11월 작년 하반기보다는 점점 낮아지면서 국채 발행에 성공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2월에서 4월의 대규모 국채 만기로 인한 금융시장 교란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중국에서 유로존을 지원하겠다 하는 발언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원자바우가 이 유로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고 있죠. 중국의 가장 최대 교역국은 유럽입니다. 유럽 시장이 침체가 되면 중국 경제도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금 세계 최대의 달러 보유 국가이죠. 그래서 이런 그 보유된 넘치는 풍부한 현금을 가지고 최대 교역 당사국인 유로존을 지원하겠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는 서로 협의를 하겠지만은 IMF를 통한 재정 지원을 하든지 혹은 EFSF를 통해서 지원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분명 작년 하반기 우리가 시장이 우려하던 부분들과는 분명 지금의 유로존 리스크는 반대로 우려하던 것보다는 해결되는 쪽으로 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먼저 선반영해서 올라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유로존 리스크 동향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국채 만기, 지금 화면 보는 거는 국채 만기 들을 월별로 이렇게 표시한 것인데 올해 지금 12년 2월 달에 2월, 3월, 4월 달이 보면 향후에 그 만기보다 상당히 많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 3개국의 부분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이 부분인데 이것이 만약에 우려가 된다면은 지금 과거보다 작년 하반기보다 이탈리아나 스페인 국채 발행 금리가 월등히 높아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탈리아, 스페인,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작년 하반기 10월, 11월 달에는 국채 발행을 할 때, 장기 국채 발행을 할 때 7%가 넘던 것이 지금은 3, 4%대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런 부분들은 과도한 우려감이다. 그리고 이런 그 대규모 국채가 만기가 있기 때문에 유로존 정상들이 더욱더 협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채 만기에도 불구하고 시장과 우려와는 틀리게 무난히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금 동향을 본다고 하면은 지금 장기 채권, 중장기 채권, 유로존, 중장기 채권 발행 상황을 보면은 상당히 작년 연말에 악화됐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이렇게 위험도가 개선이 되고 있는 4분기 들어서 개선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동향을 볼 때에도 유로존 리스크는 분명 경감이 되고 있다. 이런 지표로도 확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증시 전망 및 그리고
상승 모멘텀들을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올해 이렇게 상반기에 강한 상승장이 예상이 된다, 상승장이 벌어진다고 하면 과연 우리는 어느 업종 또 어느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들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주도 업종 중에 가장 눈에 띄고 영순위, 1순위라고 볼 수 있는 업종은 단연 IT입니다. IT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구성하는 부분은 크게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LCD든 LED든 이런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스마트폰을 비롯한 이 통신 부분, 이렇게 3가지로 볼 수 있는데 각각의 섹터를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쪽을 보면은 작년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하이닉스 대규모 적자를 내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왔었고요. 후발업체인 대만의 난야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벌써 감산에 돌입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고, 4분기 때 엘피다까지 감산에 돌입하는 이런 정도의 상당히 불황이 이어졌었는데요. 올해에는 이런 그 기저효과와 그리고 IT 제품들의 다양화, 그리고 수요가 회복이 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일단 작년에 비해서 공급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벌써 작년에 이 반도체 쪽은 그 경제 논리를 본다면 수요와 공급 논리를 볼 때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이 많아지면 반도체 가격은 빠지게 되겠죠. 빠지다가 견딜 수 없는 손익분기점 밑으로 빠지게 되면 생산에도 마이너스의 효과가 발생이 된다고 하면 그런 그 마이너스의 효과가 빠르게 다가오는 후발업체부터 생산량을 줄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이 줄어들고 수요가 일정할 때 가격이 빠지는 것이 멈추고, 그리고 수요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공급이 줄어들면은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런 작업들이 작년과 올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에는 후발업체들이 이익을 못 내는,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손실 보는 과정에서의 감산내에 들어갔고, 그리고 선도업체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꾸준히 이익을 내면서, 삼성전자는 이익을 냈죠. 하이닉스는 적자를 냈지만은 견딜 수 있는,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 돌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 후발업체들이 공급량을 줄이게 되면서 반도체 가격이 이제 상승 반전할 시기만 저울질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을 본다고 하면은요, 디스플레이 업종 역시 작년 아주 어려운 한 해를 보였는데, 작년에 기대했던 TV 교체 수요가 없었고요. 예상보다 낮았습니다.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대표주인 LG 디스플레이가 3분기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4분기 역시 적자가 줄었지만은 적자 상태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2011년도 때 이 부진했던 TV 시장, LCD 패널 가격, 이런 부분들이 올해는 이런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회복세로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 뭔가 큰 이벤트, 그러니까 월드컵이라든지 올림픽이 있는 해에는 TV 교체 수요가 늘어나더라.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 그리고 TV 교체 수요가 일어난다고 하면 디스플레이 쪽은 작년보다는 회복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그 IT 쪽,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은 작년에 워낙 안 좋았다가 올해 이제 회복되는 모습들이 나오기 때문에 시장이 이쪽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주식시장은 거기 턴어라운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도 작년보다는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스마트폰 부분이죠. 이 스마트폰 부분을 본다고 하면 2011년도에도 호조세였습니다. 삼성전자가 애플과 엎치락뒤치락하는 1위권을 놓고 엎치락뒤치락 할 정도의 성장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올해 역시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스마트폰 쪽은 올해도 양호한 성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LG전자까지 이제 가세를 하게 되죠. LG전자가 스마트 부분에서 늦었기 때문에 이쪽 시장을 선점을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고전을 했는데, 올해는 옵티머스라는 또 포지폰을 출시를 하게 되면서 반전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글로벌 업체인 노키아라든지 과거 이제 휴대폰 업체들 2G일 때, 스마트폰 전에 있을 때 강자였던 업체들은 아직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역시
애플의 독주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어깨를 겨루는 이런 이 호조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IT 업종에서는요, 유망 종목은 삼성전자와 그리고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서울반도체, 미래나노텍 한 요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한 종목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쪽에서 단연 최고의 종목은 삼성전자겠죠. IT 부분을 세 가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스마트폰 쪽으로 세 가지 분류를 볼 때 이 세 가지가 모두 올해 좋아지는데 거기에서 가장 큰 모멘텀을 가진 주식은 역시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저희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출연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의 주도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서브프라임 이후에,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2009년도 회복장일 때에 현대차가 주도주였죠. 그러면서 차화정 중에 자동차가 제일 먼저 치고 올라왔습니다. 2009년도에. 그리고 화학정유는 2010년도부터 나왔던 종목들이죠. 그런데 결국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의 상승장에 주도주 딱 한 종목이라 꼽아라고 한다고 하면 현대차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 그러니까 유로존 리스크, 그리고 미국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런 하락장에서 다시 상승장으로 복귀할 때 주도주 한 종목만 꼽아라면 단연 삼성전자입니다. 주도주의 모습들은 이렇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치고 나온 것이 2000포인트가 넘어서 치고 나오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수가 한참 1700 이렇게 2200에서 1700까지 빠졌던 그 시장에서 횡보를 하고 있을 때 삼성전자 혼자 치고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이때가 바로 9월, 10월 지수는 이 밑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을 때죠. 그때 삼성전자는 벌써 중요 이평선들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이 과거에 2009년도 8년 서브프라임 이후에 위기가 회복될 때 2009년도에 현대차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이런 주도주들은 이런 모습들을 갖춰서 먼저 치고 나가는 속성이 있는데요. 바로 삼성전자가 이번 시장이 짧게 본다고 하면 이 상반기 상승장이고 하반기 조정이겠지만은 그 이후에도 상승장이 펼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본다고 하면은 향후에 이 상승장이 뭐 2년을 가든 3년을 가든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오늘 또 일본의 엘피다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엘피다라고 한다면은 반도체 3위 업체거든요. 그러면서 이 엘피다가 더 이상 계속 기업으로 존재할 이유가 있느냐, 뭐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3월 달에 대규모 부채를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당히 급등하는 모습들이 시장에서 나왔는데 오늘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이제 삼성전자가 가더라도 뭐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런 굴곡들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당분 내일 모레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115만 원 넘어가면 또 조정이 좀 나오겠죠. 그래도 삼성전자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얼마까지? 제가 이 맨투맨 리포트 하이라이트 시간에서 삼성전자 지난 10월 달에 IT의 대표주, IT가 주도주다. 그중에 삼성전자가 최고의 주도주다 말씀을 드리면서 80만 원대 150만 원 목표가를 제시를 했었습니다. 150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80만 원대에서는요, 증권사 애널들, 삼성전자를 분석하는 애널들이 목표가를 150만 원 쓰는 애널들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기껏해야 100만 원, 많이 목표가를 높여야 12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속속 이제 140, 150 정도의 목표가를 쓰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IT 쪽에서는 하이닉스를 들 수 있겠는데요. 하이닉스 역시 반도체 쪽에서 주목을 할 수 있겠죠. 반도체 시장이 올해 회복이 되면 하이닉스 주가는 더 올라갈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요. 하이닉스는 반도체 가격 동안과 주가의 이 트렌드가 추세가 일치를 하게 됩니다.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것은
하이닉스 주가가 반도체 가격의 사이클과 흐름은 같지만은 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고점을 칠 때에는 벌써 하이닉스 주가가 빠져서 내려오는 추세를 타고 있고요. 반면에 반도체 가격이 저점을 찍고 상승 반전할 때는 하이닉스 주가는 벌써 올라가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반도체 가격을 선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가격, 특히 하이닉스는 그렇다고 하면 반도체 가격이 빠져서 후발업체들이 감산에 들어갈 때가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이 작년 3분기, 4분기 때 나왔습니다. 본다고 하면 작년 3분기 때 대규모 적자를 하이닉스도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작년 3분기 때에 이 대만 업체들, 이 후발 업체들 중에서도 엘피다보다 하위권인 나냐라든지 대만 업체들이 먼저 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4분기 때에 엘피다가 감산에 들어가죠. 하이닉스가 4분기도 적자였습니다. 1분기도 적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자폭이 감소가 되고 있고 주가는 미리 선반영해서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기대감까지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이닉스의 흑자 전환은 빠르면 1분기, 늦어도 2분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흑자 전환이 그때 좀 이루어진다면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주가도 앞으로 IT 업종, 특히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맞물려서 주가 흐름이 양호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전고점 수준인 3만 5, 6천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그 이상도 시장 흐름에 따라서 가능하겠죠. 특히나 그 하이닉스의 장기 성장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SK로 이제 완전히 인수가 되었는데요. 반도체 산업은 특성상 매년 3조에서 4조 이상 투자가 되어야 되는 대규모 장치 산업입니다. 그 머니게임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 후발업체들, 특히 나냐라든지 엘피다가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고 비용을 절감시키고 기술을 높여야지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를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도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이닉스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대주주를 만났습니다. 바로 SK라는 이 대주주를 만났는데요. 앞으로 하이닉스가 대규모 투자를 단행을 하게 되면서 성장성까지 가미가 된다고 하면 앞으로 볼만한 주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인데요.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디스플레이 업종의 대표주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디스플레이 산업은 올해 TV 교체 수요 이런 부분들과 맞물려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런던 올림픽이라는 이 특수 그리고 지금 LCD TV에서 LED TV로 지금 전환되는 이런 주기인데요. 과거에는 지금 LED TV가 상당히 비쌌죠. 가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LCD TV가 주력이었는데 최근에 이 마트라든지 이런 전자제품 상가를 가본다고 하면은 LED TV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50만 원대 LED TV가 나오는 이런 현실인데 LCD와의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확보가 되면서 전력 소모가 좀 더 덜한 LED 쪽으로 TV 교체 수요가 일어날 것이다. 그 모멘텀이 올해 런던 올림픽이 제공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워낙 또 작년에 TV 교체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디스플레이 역시 주가 흐름은 하이닉스와 유사합니다. 사이클을 탄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대신에 하이닉스가 반도체 가격의 사이클을 탄다고 하면은 LCD 디스플레이 쪽은 패널 가격에 따라서 사이클을 탑니다. 역시 패널 가격 동향보다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선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3분기 때 대규모 적자 나올 때가 저점이었고요. 주가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을 하지 못했지만은 주가는 벌써 회복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역시 올해 앞으로도 주가가 상승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종목은 서울반도체인데요. 서울반도체는 LED 업종이죠. LED 업종의 대표주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서울반도체 역시 작년 IT 불황에 비켜나가지 못했습니다. LED 수요가 감소를 하게 되면서 서울반도체 주가가 작년 상반기부터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요. 이 주가 흐름 보면은 이때 이제 실적 전망을 하향하면서 지난 5월달
4월 말에 실적 전망을, 연간 실적 전망을 하향하는데 반토막이 났었죠. 반토막, 그 예상치 대비 반토막을 내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8월 달에 유로존 리스크, 유로존 재정 리스크로 인해서 또 주가가 빠지는, 뭐 이런 지경까지 나왔었는데, 서울 반도체, 그러니까 LED 서울 반도체의 실적을 본다고 하면 4분기가 저점입니다. 과거에 이제 앞서 봤던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의 실적 최악 국면은 3분기였는데 서울 반도체는 작년 4분기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주가의 움직임이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보다는 좀 더 회복이 안 된 상황이죠. 그런데 작년 4분기가 저점이고 그 뒤로 1분기부터는 기저효과를 반영해서 회복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앞으로 서울 반도체의 주가는 과거 하이닉스와 LG 디스플레이를 봤던 것처럼 앞으로 그 주가들처럼 회복을 해 나갈 것이고, 서울 반도체는 LED 부분에서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LED TV 수요가 확대가 된다. 앞서 말씀드린 듯이 LG 디스플레이에서 TV 교체 주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LCD에서 LED, 이것이 서울 반도체의 하나의 모멘텀이고요. 두 번째는 조명 시장입니다. 이 조명 시장은 앞으로도 성장성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과거 이제 백열구 등에서 LED 등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각국 정부가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그린 에너지 정책이다 이렇게 나가면서 지원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명 시장은 가정용보다는 상업용 또 인프라, 사회 인프라 시장에서 주력으로 될 것 같은데요. 바로 보조금 정책 때문이죠. 그래서 LED 조명 교체 수요 주기가 또 시장이 열리게 된다고 하면 서울 반도체가 그 시장에서도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IT 쪽의 마지막 종목은 이제 미래나노텍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것은 업종 대표주는 아닙니다. 오히려 중소형 스몰캡이라 볼 수 있겠는데 디스플레이 고위도 필름을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 TV 교체 주기 또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떻게 되느냐,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서 이 미래나노텍의 영업 실적도 변하게 되는데요. 이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는 작년에 LG 디스플레이 대표적인 디스플레이의 대표적인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적자를 낼 때에도 흑자 기조를 작년 유지를 했고요. 물론 뭐 사상 최대치일 때 대비해서는 많이 줄였죠. 이익 부분이 많이 줄었지만은 그래도 지속적인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 미래나노텍과 유사한 경쟁업체인 신화인터텍이라는 업체는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냈는데 미래나노텍은 흑자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다. 그만큼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이 주가에 지금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반영이 안 된 부분은 디스플레이 업황이 어려웠다는 것이죠. 그 부분이 올해 디스플레이 쪽이 회복이 되면서 미래나노텍 주가도 상승 흐름을 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시장에서는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성장 모멘텀으로는 재기반사 필름이라든지 또 윈도우 필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쪽 필름 쪽에 이제 수요가 확대가 되면서 신제품들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이제 스마트 TV가 대두가 되고 스마트 TV가 수요가 늘어난다고 하면은 미래나노텍 주가는 거기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IT 유망 종목들을 살펴봤고요. 근데 이 시장이라는 것이요, 주도주가 한 업종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IT만 주도주냐? 강세장일 때는 그렇지 않죠. 과거에도 2009년부터 11년까지 이 2, 3년 동안의 긴 상승장에서 보면은 자동차만이 주도주였냐? 그렇지 않습니다. 화학도 있었고 정유도 있었고 조선주들도 강했었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번부터 올해 상반기에 펼쳐질 강세장 역시 IT만이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 두세 개 업종만 혹은 그 이상의 업종으로 같이 올라가는 업종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로 그런 IT 외에 꼽을 수 있는 주도 업종으로는 금융업종이 있습니다. 금융업종의 모멘텀은 단연 유로존 리스크 완화와 풍부한 유동성 이 두 가지 있겠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 쪽으로 돈들이 몰리면서 이것이 금융주들의 투자 매력도를 증가를 시키는 이런 현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금융주들 주가 흐름을 본다고 하면 5월 상반기에 강폭 펼쳐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과 유로존 재정 리스크로 인해서 금융주들이 과도하게 빠졌습니다. 그만큼 저가 메리트가 발생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금융주들의 모멘텀이 가격 메리트와 그리고 유동성, 풍부한 유동성이 모멘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글로벌 금융시장, 미국 시장도 벌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13,000에 육박을 하면서 작년 고점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중국 증시도 바닥 2,000포인트대 바닥을 기록하고 회복 중입니다. 그리고 유로존 증시, 독일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증시, 우량 국가들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글로벌 금융시장이 분명 작년 하반기보다는 회복세가 뚜렷하다. 이것도 금융주들의 기대하는 효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금융주의 유망 종목은 세 종목 정도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세 종목 정도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 이제 삼성증권을 본다고 하면 삼성증권과 우리투자증권, 증권 같은 업종이고 업종 대표주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권주들이 빠질 때요. 이 삼성증권이 작년 9월달 10월 초에 43,000원대까지 나왔는데 이것은요. 서브프라임 위기 때 지수가 900, 1000까지 내려갈 때 그 정도의 주가까지 빠진 겁니다. 지수는 저점은 1644였는데요. 작년. 금융주, 특히 증권주들은 지수가 1200 수준 혹은 과도하게 빠질 때는 1000 수준까지도 밀렸다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밀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할 때도 빠를 것이다. 상승장이 펼쳐지면 보통 증권주들이 먼저 치고 나오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는 급락 이후에 횡보장이었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힘을 못 쓰다가 올해 들어서면서 2000포인트를 회복하는 강세장 성격이 나오니까 증권주들이 빠르게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삼성증권이라든지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그 외에 대우증권 작년 하반기에 대규모 증자를 단행했었죠. 프라임 브로커리지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이번 12월 달에 법안 통과가 안 되고 지금 다음 국회로 연기가 된 상황인데 이것이 또 통과가 되겠죠. 4월에 국회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언제든 통과할 수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 시장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삼성증권을 봤는데요. 우리투자증권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비슷한 위치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증권주들이 올라간다고 하면 시장이 정고점 수준을 회복을 한다. 가정한다고 하면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수준도 회복을 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삼성증권 역시 8, 9만 원 정도까지도 회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증권주들은 철저한 시황산업이죠. 주식시장이 좋으냐 나쁘냐 혹은 상승하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증권주들은 먹거리가 틀려집니다. 그런데 분명 지금 시장은 올라가고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볼 때는 증권주들의 투자 매력도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업종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금융지주죠. 금융업종 중에서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외환은행을 이제 인수가 완료가 되었죠. 그러면서 신한, 우리, KB 이 3대 은행에 이제 하나까지 그 사이즈를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대형 은행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에 힘입어서 하나금융지주가 그들과 시가총액을 맞춰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금융지주 역시 금융주 중에서는 유망하다. 제 개인적으로는 은행주 중에 가장 한 종목을 꼽아라. 투자한다 그러면 하나금융지주 쪽이 수익률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IT 금융 외에도 주목해야 될 업종으로는 건설과 기계업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이 건설과 기계업종의 모멘텀은 올해 모멘텀은 글로벌 대선 정국입니다. 그리고 대선에 대한 그 사회 글로벌 경기 확장책에 대한 기대감들이죠. 이런 것들이 건설주들을 밀어 올릴 것이다. 국내 건설 경기는 안 좋습니다. 그런데 해외 쪽을 본다고 하면 틀려집니다. 그래서 국내 건설에 주력을 하고 있는 업종보다는 해외 건설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건설이라든지 기계업종이 유망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특히 지금 유가가 두바이 유가로 본다고 하면 115달러를 지금 육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이 지금 유가가 두바이 기준으로 100불을 넘었던 그 기록을
100불 이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벌써 2, 3년 동안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일 중동 쪽에는 오일머니가 지갑이 두둑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과거에는 이런 그 오일 달러, 오일 유가 강세로 인한 수입을 특권층 1% 정도만 누렸다고 하면 그것이 이제 불만이 폭발하면서 중동의 지금 정권 교체 시위로 확산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는 이런 그 사회 불만을 무마하기 위해서도 사회 인프라 그리고 일자리 늘리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건설주들이 중동의 인프라 구축에 톡톡히 한몫을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삼성물산 그리고 두산중공업, LS산전 한 요 정도를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삼성물산을 본다고 하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해외 건설 부분에도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은 개발형, 능동형 사업자, 그러니까 디벨로퍼로 성장할 수 있는 국내 건설사 중에 가장 가능성이 큰 종목이다. 왜냐하면은 상사 부분과 파이낸싱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건설사에 가장 근접한 국내 건설사 중에서 가장 근접한 회사는 삼성물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다가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도 아주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건설주 중에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두산중공업 역시 기계 부분, 특히 중동 부분에서 발전 플랜트라든지 발전소 수주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특히 담수화 플랜트는 뭐 세계 1위 업체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가진 두산중공업도 유망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LS산전인데요. 이 LS산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전력난이지만 글로벌 전 세계가 지금 전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전력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대체 에너지다 이렇게 풍력이다 태양광이다 하지만은 그 부분들이 현실화되기에는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결국은 절약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볼 때에는 스마트 그리드 쪽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LS산전도 올해 주목해야 될 주식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2012년 증시 전망 및 유망 업종 그리고 종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잠깐 정리하고 마지막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해서 1시간 정도 올해 증시 전망 및 유망 업종 그리고 유망 종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올해 시장은 지수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강세장, 특히 상반기에 좋을 것이다. 상고, 하저. 하저도 많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좀 조정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상반기 때 많이 벌어야겠죠. 오늘 제시했던 IT 업종의 종목들 그리고 금융, 기계, 건설 이쪽 업종으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랍니다. 올해 시장은 1900에서 2400 정도까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